안녕하세요. 네. 113쪽. 대의관계부터 시작합니다. 태조갑니다. 정도전, 이 정도는 꼭 알아두셔야 돼요. 태조하면 정도전이 꼭 나와야 돼요. 공신 세력을 중심으로 체제를 정비, 여진을 해유하여 북방 정책을 깨어냈다. 두 번째, 애교 갈등. 명은 조선 요동을 침략하기 여진을 해유한다고 의심하였다. 니은번에, 요게, 앞에다 이렇게 좀 적어요. 이런 것들 표시. 이게 나오면 난이도 조금 올라가는 거예요. 명에 보낸 애교 문서, 이걸 그 시대 용어로 표전 또는 표전문이라 불러요. 일명 우리가 얘기하는 표전문 문제예요. 수업 시간에 이미 배웠을 거예요. 이 표자가 들어가면 무조건 뭐라고 그랬죠? 애교 문서라고 그랬다고요? 네. 애교 문서를 가지고 시비를 걸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애교 문서를 문자의 옥과 관련하여, 문자의 옥 좀 이쪽으로 보셔야 됩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조선이라는 나라가 건국됐고 우리가 애교 문서를 중국에 보내는 거예요. 보낼 수 있죠. 잘해보자고. 뭐 오친선 잘하자 이렇게 보통 이렇게 보내는데, 그쪽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명나라가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우리나라가 보낸 애교 문서가 약간 건방진 거예요. 속된 말로. 왜냐면 황제가 됐는데, 중국이라는 나라의 왕은 황제가 됐는데 우리는 왕이란 말이야. 그럼 우리가 왕에 맞는 언어와 표현을 해야만이 그네들이 받아들이기 쉬운 거예요. 근데 한 글자만이라도 문제가 될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그걸 갖다 문자의 옥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우리 쉽게 얘기해서, 우리 조선시대를 공부하다 보면 우리 사 부분 배웠잖아요. 그죠? 사 부분에 모사의 가장 핵심적인 게 뭐였습니까? 조의제문이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문자 하나만 가지고도 트집을 잡아서 상대방에 대해서, 즉 우리나라 같은 상대국에 대해서 명나라 애들이 우리에게 이해를 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되게 압박을 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명나라도 세력교 건국했고 우리도 세력교 건국했어요. 근데 명나라 밑에 문자 밑에 설명 나와 있습니다만, 명나라의 그 시기에서 건국자가 농민의 자식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로 보면 귀한 신분이 아니라 약간 천한 신분에 해당되는 사람이 갑자기 황제가 된 거야. 우리나라 사대들 문자를 쓸 때 약간 단어 하나만 가지고 살짝 뉘앙스가 달라질 수 있어. 되게 민감한 시기예요. 이 문제를 트집을 잡았다고 보시면 돼요. 쉽게 얘기해서. 다시요. 문자과 관련 문제 삼고 정도전이 추진한 요동정부를 둘러싸고 긴장관계가 계속되었다. 니은번 문제. 태조 5년 명은 정도전이 작성한 애교문서의 내용을 문제 삼아 정도전의 압송을 요구했다. 압송이 밑줄 긋습니다. 정도전은 말 그대로 이성계의 오른팔 하나 진배 없어요. 뭐 모든 정치는 정도전 한다 해도 가언이 아닌데, 정도전 압송명이 떨어진 거예요. 이것 때문에. 태조 이성계가 압송을 갖다가 허락해야만이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가면 죽일 거거든요. 뻔히 아는데 자기 채찍은 인사를 보낼 수는 없잖아요. 거부하죠. 결과적으로 조선 전기의 표전문 문제, 문자 옥의 문제를 가지고 명과 조선의 관계가 우호적이 아니라 대립관계를 맞이하게 됐다. 표전문 문제, 문자의 옥, 이런 의미를 씁니다. 그러니까 단독 문제는 안 나와요. 아셨죠? 단독 문제 나오지 않지만 조선 전기 대관계에 이런 지문들을 하나씩 우리가 보라는 겁니다. 알게 되면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그죠? 근데 모르고 지문을 봤을 때 되게 어렵게 되게 다가올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일종의 이런 문제가 우리 흔히 고등학생들이 얘기하는 킬러 문제라고 얘기해요. 네. 우리 공무원 시험에서 쓰지 않는 용어인데 그렇게 쉽지는 않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고명금인 문제. 고명금인 문제 갑니다. 요동정벌로 명은 이성계의 국왕승인의 시간을 끌었고, 이성계는 권지 고려국사라는 칭호를 받게 되었다. 고명금인 보죠. 또 고명책이라는 말도 같이 써요.
고명금인 조선에 새로운 나라가 만들어졌고 새로운 왕이 세워졌다면 그 사람을 갖다가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인정해 주는 걸 고명이라고 불러. 니네 나라 조선 오케이? 해도 돼. 네가 왕 됐다고? 오케이? 네가 왕 해도 돼. 책인이라는 금이라는 것은 허락의 증거로 멋진 우리 인감도장처럼 도장을 하나 만들어줘요. 일종의 선물이기도 해요. 그게. 내가 너 인정할게. 이런 거. 혹시 여러분 인감도장 같은 게 있나요? 있어요? 없는 사람 대부분 있거든요. 그냥 조그만 나무로 만든 목도장도 되게 저렴한 거 하나 있을 텐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재산을 가지게 될 경우가 있을 겁니다. 부동산을. 그럴 때는 멋진 도장을 하나 만드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누군가가 그걸 이주하지 못하게 하나 만드는 게 필요해요. 돈 좀 투자해서 좀 멋진 도장을 만들어서 본인 인감도장으로 쓰시면 좋아요. 은행 계좌를 열 때 그렇잖아. 남은 목장 한 2천, 3천자 만들면 쉽게 이변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꼭 필요한 부분이 돼요. 자, 이렇게 고명극인 문제로 또 마찬가지로 명과 조선의 관계가 또 껄끄러졌다. 즉 나라가 새로 세워졌는데도 불구하고 명나라가 우리를 갖다 인정하지 않고 왕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조선이라는 나라도 인정하지 않고 당신이 왕 됐다고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고명 문제가 되게 심각해졌다. 태종 때 정식 책봉되었다. 그러니까 왕은 이제 책봉이 된 거야. 아버지 태조 임금 때는 허락되지 않았던 게 태종 때는 왕으로서 이제 처음으로 허락 또는 인정이 됐다는 거예요. 좀 다르죠? 아버지와는 정체가 좀 다른 방향을 택하기 때문에 태종 때는 그나마 완만한 관계를 지녔다. 이 책에 나오지 않는 내용 중에 하나가 이제 태종이 좀 영리한 부분이기도 해요. 현명하게 좀 처사를 잘한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앞으로 명과의 관계가 좋게 갈 수도 있고 나쁘게 갈 수도 있잖아요. 그죠? 좋게 가는 게 문제가 없는데 나쁘게 갔을 경우 최악의 문제를 상정해 보자고 우리가 외교 관계를 본다면 우리가 북한과 항상 대립돼 있고 중국과도 대립돼 있는 게 또 서로 또 보안 요소도 있기도 하고 그러는데 좋을 때는 문제가 없어요. 나빴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에 그 보안 요소를 갖다 태종은 북방에서 말들을 수입해다 길러요. 이때 명나라에서 우리나라에 말을 요구해요. 그럼 태종은 돈 주고 사다가 어른 말로 길렀잖아요. 새끼 말에서. 그죠? 그럼 우리가 새끼 소를 길러서 큰 소가 되면 우리 그만큼 값어치가 달라질 거 아니에요. 가격이 달라질 거 아니에요. 쟤네들이 우리 요구해요. 태종은 거부하죠, 당연히. 왜? 쟤네들 날로 먹으려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돈을 투자해서 사고 돈을 투자해 그걸 이렇게 성장시켰다고. 그럼 그 값어치를 인정해줘야만 우리가 상거래상, 상도덕상 A가 맞는 거잖아요.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겠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그죠? 우리는 이제 어렸을 때 자본주의 결과 공짜라는 거 없다는 걸 우리 다 알잖아요. 이걸 요구한다고. 그래서 태종은 거부하죠, 당연히. 돈 줄 테니까 달라고 그런지 이렇게 나오겠죠. 돈 주는 건 당연히 받아야 되는데 내가 너를 못 믿겠어. 주고 돈을 갚을지 안 갚을지 모르겠어. 그럼 우리 돈을 안 빌려줄 거 아니야. 그죠? 우리가 일상적인 거래에서도 우리가 돈을 빌려줄 수가 없지. 상대방을 믿지 못하면. 물건을 보여주면 주겠다고. 아니, 물건은 좋은 줄 알면서 왜 그러냐고. 됐다고. 그걸 끊잖아. 자신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선불 드릴게요. 선불 받고 말을 넘겨요. 어때? 장사 되지?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 우리가 믿지는 장사가 안 되는 거잖아요. 상대방을 믿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우리가 선불을 받아야 되는 거야 이거. 그렇지 않겠어요? 일반적인 장사에서 우리가 지금 현재 신용거래를 주로 대부분 하지만 진짜 신용거래가 되지 않겠다 판단되면 우리가 거래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굳이 위험을 감수하면서 할 필요 없는 거죠. 이렇게 태종이 영리하게 정책을 펼친 거예요. 그러면서 관계가 좋아지게 되면서 태종 때 그래 당신 왕 인정해 줄게 이거예요. 오케이? 아버지와는 좀 다른 정책을 펼치더라. 그래서 이성계는 권지 고려국사 칭했고, 그러니까 나라를 우리가 조선이라는 나라를 건국됐음에도 불구하고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용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종계배분 문제. 네. 요거 이제 7급에 주로 많이 출제되는 부분들을 합니다. 자, 설명할게요. 종계배분 읽어보고요. 명예실록 및 법전인 대명해전 밑줄 읽어봐. 대명해전. 명나라의 실록이자
큰 법전인 대명회전에 이성계의 가계가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바로잡는 문제, 즉 변물을 논제 삼아 명은 이를 오랫동안 예교적 수단을 이용하여 선조 조정되었다. 우리 건국자가 누구죠? 조선 건국자가? 다 알잖아요. 이성계잖아요. 이성계의 아버지가 누구죠? 부친이? 이자춘이라는 사람이죠. 그죠? 근데 명나라의 대명회전에 이자춘이 아니라 이인임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이인임은 누구죠? 이성계가 제거한 사람이잖아요. 쉽게 해서 이 사람은 친원파이잖아요. 몽골과 가까운 세력이잖아요. 이인임과 우왕과 되게 가깝게 지는 인물들이잖아요. 그래서 이성계가 이인임을 제거했죠. 왜? 권력을 너무 권력을 주고 휘두르는 거예요. 사람을 그냥 쉽게 죽이고 모든 정책을 좌지우지하고. 그래서 신진사대하고 이치에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인물이 이인임을 제거하게 됐죠. 그래서 이성계가 채영을 통해서 이인임을 제거됐다고. 그래서 훗날 이성계가 조선의 나라를 건국하는 과정 중에 채영이 제거됐잖아요. 즉 이하도 해군의 명분을 삼아서 우왕을 제거하고 채영도 같이 제거하게 됐다고. 그래서 훗날 채영이 이인임을 죽인 걸 후회한다고요. 수업 시간에 한번 했잖아요, 제가. 왜? 정치적 라이벌을 할 수 있는 정도전을 견제할 세력이 사라져버렸어. 그래서 채영 훗날 후회하게 돼. 아, 내가 괜히 이인임을 죽인 것 같다, 이렇게. 네, 그만큼. 봐요. 그러면 이성계는 이인임을 죽여서 쳐봐요. 간접적인 살인을 해서 쳐봐요. 히타손 치더라도 이인임은 아버지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성계의 아버지 이인임으로 기록했다는 얘기 뭘까요? 완전히 얘는 뭐죠? 아버지를 죽인 페류나가 되는 거예요. 근데 페류나가 왕이 됐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지네들 법전에 딱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 입장은 어떻게? 그건 아니잖아요. 아니, 이걸 바로잡아 계속 요구하는 거예요. 근데 들어주지 않는 거예요, 이게. 전애들도 알아요. 누가? 이인임 이성계 아버지가 아니라는 걸 분명히 알아요. 알면서도 이렇게 하지 않는 이유가 뭘 것 같아요? 자, 명도 새롭게 만들어졌어. 조도 새롭게 만들어졌어. 이게 대국이 우리 소국이야. 쉽게 얘기해서. 큰 나라들이 작은 나라도 왜 이렇게 하는 거야? 길들이기 하는 거야. 길들이기 하는 거야. 우리가 뭐 학교를 처음 갔을 때, 1학년 들어갔을 때, 고학년들이 우리 막 길들이는 거 있죠. 군기 잡는 거. 특히 우리 남자들은 군대 갔을 때 군기 잡고 하는 것들 다 길들이기 한 거거든. 그걸 뭐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길들이기 하는 거거든. 아마 이런 영향이 좀 있었을 것 같아요. 예. 이게 이제 종교변문이 되게 어려웠죠. 그래서 200년 가까이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선조대 포인트 빨간 거 잡아놨지. 거기 색깔 좀 칠해주고, 밑줄 좀 그거나. 종교변문에서 선조 때 해결됐어요. 그러니까 선조는 우리가 알다시피 임진왜란을 겪었던 최악의 왕이 됐죠. 최악의 왕이 됐는데 본인은 유일하게 잘한 건 이거 하나뿐이야. 예. 종교변문 그 어려운 문제를 내가 풀었다. 이거였습니다. 근데 뭐, 명이 다 망해가고 있는데 뭐, 풀면 뭐 할 거야. 이렇게 해서 어려운 부분, 주로 좀 난이도 높은 문제, 그 다음에 7급에만 나오는 문제들 우리 한번 살펴봤어요. 왜냐면, 난이도 조절용으로 우리 9급에도 나왔을 경우 우리 대비하라는 얘기입니다. 도대체 이게 뭐지? 이럴 순 없어요. 다음 페이지 갑니다. 명과의 관계는 뭐 더 이상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밑에 무역으로 바로 가겠습니다. 대명무역 보겠습니다. 명나라에 대한 무역 어떤 관계를 가졌을까요? 보겠습니다. 어렵지 않은데 자주 나오는데 잘 틀려요. 그게 이제 문제인 거죠. 왜일까요? 애우려고 하니까. 네. 애우려고 하면 어려워지는다. 자, 조공무역. 공무역이라고 되어 있죠? 무역의 종류는 공무역과 사무역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걸 같은 말로 개시라고 하고 이걸 같은 말로 푸시라고 불러요. 다른 말로도 뭐라고 할까요? 요즘 말로 바꾸면 밀수입니다. 밀수란 말은 다 아시겠죠? 국가 간의 거래가 허가되지 않는 품목을 갖다가 허가되지 않는 품목 못 번하지 않습니까? 요즘 같으면 아편, 그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우리가
우리 몸에 투입해서 안 될 물건들 우리가 보통 이제 몰래 수입하겠죠. 그런 것들 전부 다 수입품이 되겠죠. 밀수하는 것들이겠죠. 자, 조공무역 갑니다. 첫 번째, 조공무역, 공무회라고 합니다. 명은 조공은 3년에 한 번 오라는 거야. 조선에 3년에 한 번만 오라는 거야. 밑에 봐, 사무역과 봐, 사형무역하고 팔포무역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니은번은 조선은 1년에 3번을 하겠답니다. (1년에 3회) 하겠답니다. 화살표를 반대로 할 것 같아. 우리는 1년에 3번 가겠다 하고 명나라는 3년에 한 번 가겠다고 합니다. 왜일까요? 저네들은 우리나라가 자주 와서 뭘 갖다 바치기를 원하지 않는 것 같죠, 느낌이. 우리는 자주 가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럼 이거 이유 알아야 돼. 외울 필요 없잖아요. 근데 시험에는 계속 이게 뭐라고 숫자 가지고 장난치는 거야. 명이 조선에 3년에 1이라고 얘기했죠. 근데 조선은 명에다가 반대로 가야 되나, 이게? 그래야 되겠다. 조선은 명에 1년에 3번 가고 싶대. 가고 싶대. 이것도 이렇게 되는구나. 이게 화살표.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화살표 좀 방향이 좀 달라졌습니다만. 우리는 1년에 3번 가고 싶어요. 근데 쟤네들 3년에 한 번만 오라는 거예요. 왜 이럴까요? 우리의 주장을 우리의 뜻을 알게 되면 저건 다행히 해결됐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출구가 뭐냐면 명나라예요. 전애들의 문화와 문물을 수입하고 싶은 거예요. 여기밖에 없어요. 수입하고 수출할 수 있는 통로가 없어요. 그 시기에는. 일단 요 숫자 가지고 장난치는 거 봐. 네. 이거 한번 잡으시라고. 가끔 말장난 칠 거니까. 그 다음에 무역에 대한 것도 한번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이렇게. 그 밑에 사무역 부분에 오시면 개시무역 보이시나요? 그 다음에 후시무역 보이시죠? 개시가 뭐고 후시가 뭔지 보일 겁니다. 주로 경원 개시, 여기를 해령 개시라 불러요. 이치 잡아야 돼요. 경원과 해령에 대한 얘기. 경원과 해령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여기 우주죠. 중광개시와 중광후시라는 데가 있어요. 장수 잡으셔야 됩니다. 창문옷이라고 합니다. 여기는 봉황성이라고 하는 동네입니다. 이렇게. 여기 부산이죠. 네. 이렇게 일어나죠. 지도 그려서 딱 잘 잡으셔. 계속 그려서 써볼 것. 예, 외울 게 아니라 동네 이름과 저기서 어떤 무역이 일어나는지 개시 후시를 잘 잡으시라고. 지금 여기는 압록강이에요. 압록강에 물이 빠지게 되면 걸어서 이동할 수 있다고. 물이 깊이 이 정도, 예? 무릎이 이 정도 우리 걸어갈 수 있잖아. 강을 건널 수 있잖아. 예, 국가와 국가 간에 개시무역도 가능하고, 즉 밀수도 가능하다는 거야. 지금 북한 애들이 압록강을 건너서 무역하기도 하고 공무역을 하기도 하고 밀수품도 들어오고 하는 똑같아요. 지금과 똑같아요. 그 다음에 경원 개시와 해령 개시도 요 지역 중심으로 또 이루어지고요. 여기는 뭐야? 봉황산 건너간 거죠. 라오동반도로 건너가죠. 요동반도로. 여기는 주로 후시, 밀수를 주로 했던 것들이다 보시면 돼요. 요들이 이제 이렇게 건너오고 이렇게 이제 국내로 이렇게 유입되는 과정들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가장 기본적인 뭐야? 개시, 후시를 구분할 수 있어야 돼. 개시가 뭐고 후시가 뭔지. 또 이렇게 또 물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국가가 국가 간에 무역을 뭘 합니까? 이제 책에 나오겠지만 오해하지 마세요. A라는 나라와 B라는 나라가 무역하는 것은 나라와 나라가 공무원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국가에서 허락해준 상인들끼리 무역을 하는 거예요. 그걸 공무역이라고 불러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사무역이 뭐야? 개인과 개인간이 하는 거예요. 허가받지 않고 그냥 밀수하는 거예요. 쉽게 해서. 예를 들면 500원을 사다가 여기서 1000원에 파는 거예요. 쉽게 해서. 또 전애들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필요한 물건을 가져가겠죠. 우리 가장 좋은 물건 뭘 가져가겠어? 전애들은. 전애들도 가장 좋아하는 게 뭐예요? 인삼 좋아해요. 일본에도 가장 좋아하는 게 뭐예요? 인삼 좋아해요. 우리나라가 가장 좋아하는 게 인삼이에요. 네. 그다음 명나라 우리 좋아하는 건 뭐예요? 종이에요. 네. 전주 한지 같은 거 되게 질 좋은 것들. 그런 것도 수입해 가기도 해요. 네. 다시 가봅니다. 교역품 봅니다. 교역품 제일 밑에 인삼, 종이, 마필, 함은석은 수출하였고 자르시면 됩니다. 쓰르시. 우리 강화도의 함은석이 가장 유명했죠. 견직물, 서적, 약재, 도자기 등은 수입해 갔습니다. 견직물, 서적, 약재 등은 수입해 갔습니다. 오른쪽에 그 전기사절, 부전기사절인데 이건 시험에 나오질 않아요. 참고로 대명 관계 때문에 이런 사절단도 파견됐다는 사실을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기 전에 114조 다시 갑니다. 명나라의 사실은 태평간에 유수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죠? 태평간에 밑줄 긋습니다. 예. 네. 외교 사절이 왔을 경우에 우리가 지금 현재 영빈관을 갖다가 만들어요. 지금 TV 뉴스에 뭐 청와대를 용산으로 옮기게 되면서 영빈관이 없어졌잖아요. 그죠? 외국 사신이나 외국의 대통령이나 내각 수반이 왔을 경우에 그 사람을 초빙하고 뭐 간단한 식사라든가 이렇게 우리나라 뭐 유지들 모아서 이렇게 간단하게 술 한잔 하고 이런 게 있어요. 외교 활동하는 무대가 이제 영빈관이라고 하는 건데 청와대는 영빈관이 잘 갖춰져 있죠. 모든 게 다 갖춰져 있습니다. 새롭게 옮긴 데는 영빈관이 없어요. 지금 현재. 외국 수반이 왔을 경우에 왔을 때 손님 맞이할 곳이 없어요. 간단히 식음료를 제공할 수 있는 장소가 없어요. 이게 좀 불편하겠죠. 지금까지 외교 사신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지만 이것 때문에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 가장 큰 화두가 돼서 지금 일주일째 되게 시끄러웠죠. 저는 잠잠해 안 만들겠다. 근데 만들긴 만들어야 돼요. 근데 이제 여야가 대치되다 보니까 되게 정치적 논쟁으로 되게 치열하게 싸우죠. 네. 그러면 이런 영빈관이 우리나라에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조선시대에?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이게 태평관이 그거예요. 네. 명나라 사신이 왔을 때 우리가 네. 접대 장소이기도 하고 얘들이 잠도 자야 돼. 유숙도 해야 돼. 잠도 자야 된다고. 지금 호텔 역할도 같이 해줘야 된다고 이렇게. 태평관이 그런 의미. 하나 더 있죠. 모화관도 있죠. 모화관도 있죠. 명나라하고 훗날 청나라 사신도 오니까 이렇게 접대 장소로 썼던 것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북평관. 청나라 사신이 왔죠. 공평관. A사신이 왔을 때 영빈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 명나라 사신이 오고 어떻게 죠? 천하가 태평하다는 뜻이야. 한자 뜻은. 명나라 사신이 오니 천하가 태평하다. 청나라 사신이 오니 이렇게 북쪽이 평화로워졌다. 그 다음에 애가 오니까 어떻게 동쪽이 평화로워졌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 글로 막 올려하지 말고 봐. 명나라 사신이 어떻게 천하가 평화롭게 됐다고. 천하 세상이 전체가. 모화관, 명과 청나라 갔을 때 모화관. 북쪽이 평화로워졌다. 동쪽이 평화로워졌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 이런 게 지문에 말장난 나올 거야. 지문에 나온다면. 우리는 어려운 것도 잡아야 되고 쉬운 건 기본적으로 잡아야 돼요. 아니, 난이도 조절을 꼭 한두 문제 나왔을 때 이런 게 여러분들을 갖다가 마음 아프게 한단 말이야. 1년 내 또는 2년 열심히 공부했더니 이런 문제 하나 때문에 틀리면 안 되잖아요. 이 정도는 잡아주셔야 되겠습니다. 다시 115쪽 여진과의 관계 갑니다.
기본적인 외교 정책은 교린 정책입니다. 교린 정책. 교린 정책입니다. 우리가 4대 교린책이라는 기본 쓰죠. 4대는 우리보다 큰 나라를 모시는 걸 4대라고 얘기하고, 교린은 우리보다 약한 나라를 외교적 정책 펼치는 걸 교린 정책이라고 불러요. 여지는 당연히 4대 관계가 아니라 교린 관계입니다. 우리가 지배하는 관계입니다. 목적, 국경적 안전과 영토 확장을 목적으로 했다. 강경책, 최윤덕과 김종서를 설치하여 삼난지방의 주민 이주와 토관제를 진행했다. 자, 최근까지 나왔던 문제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 사군 육전에 대한 얘기를 보죠. 기본적으로 보셔야 된다. 사군은 압록강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여기는 두만강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3년 전에 기출이 여기 누구냐면 최윤덕을 아는지 물어봤죠. 여기가 김종서입니다. 그러니까 막연하게 우리가 김종서, 최윤덕 장군 이렇게 암기를 하다 보면 김종서가 어디지? 최윤덕이 어디지? 가끔 헷갈릴 수 있는 걸 물어봤던 거 되게 쉬웠어요. 좀 세심하게 좀 디테일하게 공부를 했던 사람들은 이치 충분히 잡아낼 수 있었어요. 근데 틀린 경우가 가끔 있었어요. 자, 사군이 최윤덕입니다. 김종서가 육진입니다. 최윤덕, 이게 1차고요. 2차가 이천 장군이라는 분이 계시거든요. 이렇게 해서 완성됐어요. 우리 9급에서는 이렇게만 물어봤죠. 7급 같은 경우는 요거까지 물어보죠. 이천 장군을 아는지. 1차, 2차, 이때 이천이 완성했다는 말을 이렇게 쓰죠. 네. 사군을 완전히 완성했다 이런 표현을 쓰죠. 그 다음에 사군 변천 봐보세요. 박스에 세종 때 최윤덕이 개최가였고, 세조 때 사군, 여연, 우회, 무창, 자성이 모두 폐사군이 되었고, 세조 밑줄을 보아야 돼. 세조 때 우리가 관리가 소홀한 틈을 내서 우리가 빼앗겨버렸어요. 사군 지역을. 그리고 숙종 때 폐사군 일부가 복설. 숙종에 동그라미 치고, 동그라미. 색깔 좀 칠해주세요. 제일 잘 나오는 거 보고 하나가 이겁니다. 숙종 때 하나가 복설되었다. 자정군 같은 게 복설되었다. 다시 우리 땅으로 회복했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주로 숙종식이 업적을 물어볼 때 자정군 복설, 사군의 일부가 복설되었는지 그 의미의 초점은 숙종입니다. 숙종식의 업적 중에 복설된 내용이 무엇인지. 초기에 세종대왕 때 뺏었던 것 같다가 자식들이 세조 때 약간 위안부에 됐다가 그냥 여진 애들이 와서 그냥 드립도 살다가 이거 아니지 않느냐 해서 다시 빼앗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유책. 우리가 여진에 대해서 해유책, 동화정책. 그 다음, 동화정책은 우리나라 사람, 좋은 사람을 만드는 겁니다. 우리나라로 기여하라는 뜻이에요, 직경에서. 그 다음에 경성경원에 무역소를 두기도 하였다. 결과 압록강에서 두만강까지 영토를 확장하였다. 이건 세종대왕 때죠. 예. 세종대왕 요겁니다. 이거 최윤덕하고 김종서의 노력이죠. 사민정책. 이건 후공무원 준비하는 수험대원들이 기본으로 알아야 할 게 사자가 옮길 사자야. 백성민자야. 백성을 옮기는 거야. 쉽게 해서 그렇지. 이게 우리 땅으로 개척했잖아. 원래 이게 여진이들이 살던 애들이잖아. 그죠? 그러면 이게 우리 땅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우리 백성들이 여기서 살아야만이 우리 땅이지. 그죠? 그리고 여기서 농경국가니까 그때 여기서 농사를 실제로 지어야만이 진정한 우리 땅이 될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런데 누가 살려고 하질 않아요. 왜일까요? 이 전쟁이 항상 상존하고 있어요. 근데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이게 되게 두려움이 대상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지를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이쪽 지민들, 하삼도 지역, 충청, 전라, 경상 지역 사람들에게 옮겨놓는 거예요. 안 가려고 그럽니다. 왜 안 갑니까? 우리 땅이 있는데, 아니, 하삼도 지역은 농경제 풍부한 지역이잖아요. 가지 않고도 먹고 살 수 있는, 땅이 없어도 먹고 살 수 있는 환경이에요. 왜?
남의 집 좀 도와주고 알바하고 그냥 돈 먹고 살아 충분해요. 가기 싫은 거죠. 전쟁터로 가기 싫죠. 강제로 이동시켜야 돼요. 땅도 줄 거고 3년 동안 세금도 안 거둘 거고 되게 많은 혜택을 주는데도 안 가겠다는 거예요. 무섭지. 농민 입장에서 본다면 이런 정책, 우리는 3인 정책이다 이렇게 합니다. 백성을 옮기는 정책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3인 정책이다. 그 밑에 토관제도, 이것도 기본이야. 이건 구급의 기본이야. 토관제도. 고려 조선시대 함경도 평안도 등 변방 토착민에게 주었던 특수한 간직이다. 토관직 5품까지 한정되어 있으며 그 품계와 명칭은 경관직과는 다르게 하였다. 토관제도가 보겠습니다. 소리. 그 지역의 토를 관리로 잡는 제도를 토관제도라 불러요. 자, 우리 선생님 인천 사람이야. 인천에 지방가도 올 수 있어? 못 오잖아. 그치? 여러분이 서울 사람이야. 서울에 관리로 갈 수 있어? 못 갈 거 아니야. 이런 제도 우리 뭐라 불러요? 상피제도라고 그러잖아. 상피제도. 피해야 된다는 거야. 같은 형제간이 같은 곳에 근무 못하게 하는 거고 자기 고향에 발령되지 못하는 거야. 왜? 부패할까봐. 이거 뭐예요? 부패 방지를 하기 위해서 자기 고향에 부임하는 걸 못하게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한 게 상피제도죠. 결국 뭐야? 토관제도는 뭐라고 해석됐습니까? 상피제도, 왜? 예외적 적용이다. 이렇게 표현을 쓰는 거죠. 구분하시면 돼요. 상피제도, 예외관제도. 페이지 넘겨요. 자, 지도도 같이 한번 봐주시죠. 사군과 육진 지역에. 네. 그 다음에 밑에 사료, 사군, 육진에 대한 개척은 여러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읽으셔야 됩니다. 읽지 않으면 안 되고요. 제일 밑에 보시면 삭풍은 나무 끝에 불고 명월은 눈 속에 찬대 말리 변성에 일장금 짚고 서서 긴파람 한 소리 거칠 것이 없다. 국어책에도 나오는 내용인데 한데요. 이 공무원 시험은 기출이에요. 네, 기출이라고 써놓으세요. 김종서의 호기가 육진을 개척할 쯤에 기록이 남아있죠. 네. 이거 던져주고 시대를 물어보는 거예요. 네. 세종대왕 시기 물어보는 거. 김종서 한량한 시기를 물어보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야연사준도. 이 그림 하나 던져주고 김종서를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면 시대적 상황을 물어보는 거예요. 자, 북방 개척 중 관아에서 연회를 열었는데 갑자기 하살이 날아와 중앙에 술 항아리 보이시나요? 중앙에 있죠. 크게 보이죠. 술 항아리에 꽂혀 모두 놀라하고 있는데 김종서는 간사한 자가 나를 시험하려 한 것이라며 태연히 연회를 즐겼습니다. 라는 일화가 있습니다. 누가 가운데 앉아있는 사람이 김종서로 보입니다. 웃기는 건 조선의 왕들이 연애를 가장 많이 했을 거 아니야. 그지? 조선의 왕들 연애를 하면 어떻게 그리면 될 거 아니야. 똑같이 그래요. 근데 절대로 왕의 모습은 그리질 않아요. 혹시라도 옛날 그림이 있는데 중간에 제일 중앙 연회장에 왕일 거라 생각하지 마. 절대로. 왕 자체를 그리질 않아. 누가 와가지고 그림, 이건 왕인데 이거 우리나라에 하나밖에 없는 그림이니까 이거 한 1억 주고 팔 테니까 싸게 준 거니까 사세요. 그럼 어떻게 사야 돼? 안 사야 돼? 머리 적어도 돼. 선생님이 기억해야지. 왕의 얼굴은, 왕의 모습은 절대로 그린다, 못 그린다? 못 그린다. 이것도 기출이에요. 꽤 오래됐어요. 네, 이거 꽤 오래됐죠. 그리고 그 뒤에 이제 한능급에도 나오기도 했죠. 네, 기출이기도 하고 한능급에도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 그림을 던져준 상황. 이 그림 우리가 숙지하지 못하면 틀릴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야연사준도 체크해 주시고요. 일본과의 관계 가겠습니다.
일본도 우리가 되게 다스리는 나라가 돼서 교린 정책이죠. 교린 정책입니다. 강경책 세조 1년에 이종무를 잡아야 됩니다. 제가 얘기했죠. 세종이 1년이면 실질적인 명령한 사람은 세종이 아니라 아버지인 태종이라고. 왜? 인사권하고 병권을 절대 주지 않았다고 얘기했습니다. 이건 우리 공부하면서 아는 거고, 기록상 연보로 본다면 세종이 온전히 맞습니다. 참고로 공부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이종무가 이렇게 끌고 가서 쓰시마를 정벌했다는 내용입니다. 페이지 넘깁니다. 폐유책. 제한된 범위 내에서 교육을 허용했습니다. 대표적인 삼포기항이죠. 부산포, 연포, 제포. 부산은 알 거고, 연포는 오늘날의 울산광역시입니다. 모르신 분은 적어놔야 돼. 네, 연포는 울산이고요. 제포, 또 제이포라고 하는데, 제포는 진해입니다. 진해. 우리 진해, 여러분들 안 가본 사람 더 많겠죠? 네. 진해가 축제가 되게, 벚꽃축제라는 게 유명하죠. 또 군항제라는 게 있어요. 해군 본부가 있기 때문에 거기 엄청난 큰 행사가 있어요. 1년에 한 번씩. 네. 자, 그 다음에 또 봅시다. 일본의 교역학자이고. 순서를 쭉 적어놨네요. 볼까요? 이종무, 쓰시마 정벌했고요. 삼포기항 했고요. 세종대왕 때. 개해약조의 별표 가시죠. 개해약조. 개해년에 약조를 했다. 쓰시마 도주에게 조공무역을 하라가 했다. 세견선 50척, 세자미두 200. 이거 볼까요? 그러니까 무역을 하기 전에 되게 시시비비가 되게 복잡한 문제가 많이 걸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 애들이 쓰시마에서 주로 하는 건 고기잡이를 통해서 그걸 자기네 일본 본토에 가서 쌀과 밥 가다가 먹는 행위를 했던 애들이에요. 얘들은 쌀 농사가 거의 없어요. 근데 얘들 주식이 쌀과 콩이에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쌀과 콩이 주식이거든요. 선생님, 콩 안 먹어도 되잖아요. 근데 콩은 두부, 간장, 고추장 이런 거 다 만드는 재료예요. 원재료예요. 우리가 먹는 것들이. 우리는 간장, 된장, 곤장, 우리 사서 먹으니까 그냥 없는 것처럼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처럼 실은 원재료 콩이거든요. 네. 일본도 똑같았거든요. 그래서 본국보다는 우리 부산이 더 가깝기 때문에 되게 노략질 되게 많이 했던 행위였다는. 그래서 대마 도주하고 약속을 하게 된 거예요. 뭐냐면, 대마 도주에 도장 찍고 온 애들만 우리나라에서 무역을 허락하겠다는 게 이게 계약조예요. 계년을 약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산이라든가 연포라든가 제포가 아닌 제3, 4, 5, 6에 한국에 가서 무조건 와가지고 무역을 하겠다는 애들 절대 허락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게 발생됐을 경우에 모든 책임을 당신이 지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찾아가서 혼내주겠다는 그런 도장을 확 찍은 거예요. 그래서 세종대왕이 이 약조 위에 상당 기간, 대략 한 70년 가까이 애침이 아예 없어요. 그만큼 뛰어난 선견지명이 있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게 세종대왕이에요. 자, 갑니다. 세견선 50척, 무역선지 세견선이 50척, 세사미두, 볼까요? 세는 우리가 1일년을 얘기해요. 1일년을. 아까 사는 3인 정책할 때 줄사자죠. 줄사자니까 뭐겠어? 무역량이겠지. 우리 영어로 치면 쿼터량이겠지. 그지? 니네들이 가져갈 1년의 쿼터량을 쌀이죠. 콩이죠. 쌀과 콩 더 합쳐서 200석을 가져가겠다. 100석을 가져다 딱 허락해 주는 거예요. 계약종, 세사미두 200 합쳐서 200석을 허락하겠다. 근데 지네 인구 비해서 200석 가져가면 먹고 살 게 없어요. 항상 배고프겠죠. 그래도 약속을 도장 찍었기 때문에 지킬 수밖에 없는 것들이었어요. 점차는 어떻게 애들인지 자기들이 수입량이 적어지기 때문에 계속 우리나라에 침입이 오는 상황이 계속 될 수밖에 없겠죠. 삼포이란 중종갑니다. 드디어 봐봐. 세종 때부터 중종까지 봐봐. 그 중간에 사건이 없잖아. 중종이 되자 1516세기 되자 삼포의 예관이 폐쇄되고 통교가 중단되었다. 삼포이라는 계기로. 삼포에 60명의 애인들이 거주를 해요. 얘들이 불만이 뭐야? 양을 더 많이 가져가고 싶은 거야. 근데 불만이 해결되지 않아. 그래 얘들이 난을 일으켰다는 뜻이야. 삼포에서. 우리 쿼터량이 너무 적어요. 좀 늘려주세요. 이렇게 데모했다는 거야.
이 삼포해변을 계기로 이게 중정제입니다. 그 결과 비변사가 드디어 나오기 시작합니다. 비변사가 임시기구로 처음 나타나기 시작했다. 임시기구라고 그랬죠? 임시기구지만 또 좀 더 위로 올라가게 되면 비변사는 조선초에 이미 만들어져 있어요. 조선초에 만드는 뭐야? 북방이거든요. 북방의 여진족에 대비해서 이미 비변사라는 걸 이미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임시기구로 완전히 들어서게 되는 것은 방금 얘기했듯이 삼포해변을 계기로 해서 처음 임시기구가 됐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임신약조 중종 1510년 교역적에 삼포해인 거주 금지 세견선 25척 세자미도 100석으로 확 줄여들었습니다. 왜? 삼포에서 난을 일으키기 위한 책임을 물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두 개를 묶어, 삼포하고 임신약조는 둘 다 중종 때니까. 삼포에서 난이 일어났고 약 제재를 가했다. 을묘해변 별표를 한 3개 할까요? 명정입니다. 되게 중요합니다. 시험은 여기서 가장 많이 나올 것 같은데요. 을묘해변 명정시기에 70여 척의 배로 연안지방, 해남지방, 전라도 해남지방을 침입하였다. 해남지방에 침입해왔는데 바다에 배를 타고 왔는데 바닷가에 우리 군인들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럼 어떻게? 칼 들고 빼고 올라오면 어떻게? 완전히 이건 도둑놈이 되는 거지. 그죠? 단절됐고, 국교가 단절되었고, 진관체제가 재정방략체제로 전환되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비변사 상설화됐습니다. 이거 다 중요해요. 내용 하나하나가 달락달락 다 중요하게 됐습니다. 다 중요한 단어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국교가 단절되었고, 진관체제가 재정방략체제로. 이 앞전 시간으로 배우셨죠? 그죠? 기본적으로. 진관체제에서 재정방략체제로 전환이 되고 말았습니다. 군대를 군 단위 배치하는 거고, 이건 도 단위 배치하는 거. 지금 이건 이선에 배치하는 거고, 일선에 배치하는 거죠, 이렇게. 그럼 오다 보니 바닷가에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죠. 우리 군인들이 아무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상륙해버리는 거지. 그 재정방략체계로 바뀌게 된 거죠, 이렇게. 재정방략체계 결과적으로 실패하게 되죠. 왜 실패합니까? 임진왜란 출발점이 부산으로 공격이 오죠. 부산에 재정방략체계를 하고 있잖아요. 이 시기에. 우리 부산에서 군사를 몇 명 모집해놨다고 그랬어요? 부산에? 10만명이 주둔해 있었다니까? 일선에 배치했잖아. 저게 침입에 대비해서. 얘들이 가장 많이 오는 게 부산과 통영이니까. 부산, 통영, 거제 이 부분이잖아. 근데 얘들이 어떻게 해서? 20만 가까운 병력이 부산으로 쳐들어왔다. 그러니까 좋은 제도이지만 상대 숫자가 너무 많았을 때는 진간이와 재성의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잖아. 예를 들어 여러분들 인천을 열심히 지키고 있어요. 여러분들 한 1000명이 인천 오는 등 막고 있어. 근데 2000명, 3000명이 상대방이 공격이 온다면 이길 수가 없잖아요. 왜? 비슷한 무기를 가지고 있다면 어차피 숫자 싸움이잖아요. 머리 숫자 싸움이잖아요. 지금처럼 버튼 눌러서 미사일 빵빵 날아가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이길 수가 없었던 시절이겠죠. 이거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이건 계속 시험 문제를 물어본단 말이야. 계속 끊임없이 물어보면. 그러니까 외워서 될 문제가 아니란 말이야. 진강과 재정방략이 무슨 의미인지 군 배치에 대한 얘기거든요. 남성분들은 좀 더 이해가 갈 것 같기도 합니다만, 뭐 여성은 군대를 안 갔다 왔기 때문에 이건 안 나오겠고요. 뭐 난 틀려도 되겠죠. 군대 안 갔다 왔으니. 그런 게 어딨어. 똑같이 동등한 저격으로 시험 보기 때문에. 군대 갔다 왔다 해서 뭐 잘하는 것도 아니고, 군대를 안 갔다 해서 모르는 것도 아니고, 여성분들이 모르는 것도 아니고, 똑같아요. 똑같은 조건에서 하는 거니까. 가운데 간단해. 심플해. 진관, 재정, 다시, 실패하니까 다시 어떻게 왔어? 임진왜란이 다시 진강으로 넘어가잖아요. 이런 식으로. 다시 가봅시다. 임진왜란, 재정방략체제가 다시 진관체제로 전환되었습니다. 왜일까요? 재정방략 한 번에 다 죽어버렸어.
억울하잖아. 10만의 형태는 그냥 몰살당한 거잖아. 그 진간체제로 바뀌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진간체제 장점이 뭐죠? 장기전이에요. 써놓으세요. 진간체제 장점은 장기전이에요. 장기전을 하면 어떻게 해? 상대는 몇 월 며칠부터 몇 월까지 스케줄을 가지고 올 거거든. 전쟁에는 스케줄이 나올 거거든. 근데 그 스케줄이 벗어나는 순간 어떻게 돼? 군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고 생명이 너무 목숨들이 많이 잃어갈 수 있어요. 전쟁의 장기전 절대로 전쟁을 일으킨 나라가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 전쟁을 일으키고 있는 나라 있잖아요. 지금 이제 우리 러시아, 우크라이나 그죠? 결론은 누가 질 것 같습니까? 이기고 지는 문제가 아니라 먼저 침공했던 나라가 되게 엄청난 시간의 딜레이 타임 때문에 어떻게 될까요? 결국 승리를 거두기 어려워져요. 결국은 아마 한 달, 두 달, 겨울철 되면 아마 평화협정이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선생님 생각은 왜? 전쟁사를 공부하다 보면 그렇습니다. 딱 몇 월 며칠부터 며칠에 딱 끝낼 거야. 피니시 할 거야. 그게 되면 끝나는 거야. 간단히 끝나는 거야. 근데 이게 계속 딜레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건 피로도가 높아져요. 그래서 국민율이 되게 나빠져요. 그럼 전쟁에 대한 참여가 되게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민심 나빠지고 예산 날아가고 아마 그것도 빨리 끝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죠? 주변 나라가 시끄러워서 원 그죠? 코로나 하나도 우리 해결하기 어려운데 지금 그네들 전쟁 때문에 우리가 뭐 연료 비용, 에너지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갈 것 같아서 지금 겨울철 두고 좀 되게 걱정거리기도 합니다. 전쟁도 마찬가지. 일본과 전쟁도 똑같은 상황이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질이라는 이유에 재정방역체가 다시 진간체제로 전환했고 비변사가 최고 기구와 미치었습니다. 비변사가 최고 기구가 되었다. 최고 기구가 됐다니 뭐예요? 국가의 모든 의사결정이 됐다 써놓으세요. 국가의 모든 의사결정 기구였다. 모든 상황에 대한 최고 의사결정 기관이었다. 최고의 국가 의사결정 기관이었다. 고려에 뭐가 유사합니까? 대답해봐. 고려에도 이런 게 있었잖아요. 고려 최고 의사결정 기구가 뭐였어요? 응? 도병마사 유사하고 저건 안 모르는 사람. 고려의 도병마사 유사한 기능이라고. 고려의 도병마사가 유사한 기능이다. 원간섭기의 도병마사 뭐로 바뀌었어요? 평의사사로 바뀌잖아요. 그래서 일명 도당이라고도 불러요. 줄여가지고. 우리 줄임말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신세대, MZ세대들은 뭐 줄임말 되게 많이 쓰잖아요. 선생님 모르는 말 되게 많이 쓰잖아요. 그죠? 고려와 조선시대도 이렇게 관청 이름이 길어지면 줄여서 많이 썼어요. 도당회의라고 불렀어요. 네. 우리가 부른 명칭이 그네들 그 시대 사람들 불렀어요. 우리 선조들이 도당회의 이렇게 불렀어요. 규약조 강해군 갑니다. 자, 강해군 시기가 되면은 이제 임질이라는 겪었기 때문에 강해군 직접 전쟁에 참여했던 인물이기 때문에 임질이라는 이후에 완전히 단교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 그렇진 않아요. 강해군이 이제 좀 멋진 거 이거예요. 쟤네들 완전 단절시키고 또 전쟁을 할 거거든요. 먹고 살기 힘드니까. 그래서 강해군이 풀어는 주는데 제한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경을 정상화시, 국경 회복되고 부산포에만 애관을 설치해서 제한된 무역이 선언합니다. 돼요. 애관에서 제한된 무역이다. 제한 무역이다. 니네 필요하면 다른 항구 들어올 수 없어. 연포, 제포, 기타 항구로 들어올 수 없고 부산에 니네 애관을 설치할 때 여기서 와가지고 니네들이 이거에 무역 일종이 뭐냐면 OEM 상표 붙여가지고 파는 거야 쉽게 해서. 이 정도. 예. 얘네들이 가장 많이 주문하는 게 뭘 같아요? 부산에 와가지고 애관에 와가지고 일본에 와가지고 가장 많이 무역에서 가져가려는 게 뭘 같아요? 봐봐봐. 그 당시 귀족들이 사치품을 되게 많이 주문해 가져갔다고. 먹고 사는 걸 가져가지 않았어요. 그게 뭘 같아요? 자기예요. 우리 말은 도자기라고 해서 도자기를 가장 많이 생산해서 가져갔어요. 그러니까 귀족들이 사치품을 가장 많이 수입해 가기도 했다. 동아시아 유구 관계 안 하셔도 됩니다. 오른쪽 그림도 한번 같이 볼까요? 스시마를 안 가보신 분 그림을 한번 보세요. 그냥 예, 스시마. 우리나라의 그냥 섬의 어떤 하나의 섬 정도 보시면 됩니다. 스시마는요. 최근에 우리 코로나 이후에 스시마가 거의 망하기 일보 직전까지 갔습니다. 지금 현재 왜? 스시마는 우리나라 사람이 가지 않으면 갈 사람이 없어요. 부산 앞바다에서 배 타고 가면 돼요. 2박 3일 걸리나? 그게 지금? 예. 그냥, 뭐 여권 없이 가도 돼요. 거기 부산에서는. 스시마까지. 그러니까 대부분 관광객은 우리나라 사람들이에요. 예. 스시마는. 근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폐쇄가 되면서 아마 스시마는 지금 현재 경제 굉장히 어려운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3포인트 같이 잡으시고,
연포, 부산포, 제포. 그 다음에 연포에 가면 삼포 계양절에 있고요. 예. 부산 동네 초량의 애관도들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통신사 갑니다. 통신사. 자, 이거 좀 지우고요. 가장 먼저 할 게 뭐예요? 구분해야 되겠죠? 통신사, 수신사가 뭔지. 통신사. 조선의 문물을 일본에 전파하는 거죠. 우리가. 조선 사람이 일본의 문화를 전파하는 거고. 이건 반대죠. 예. 조선이 일본의 문화를 수입하는 걸 수신사라고 그러죠. 예. 통신사, 수신사. 이건 일본의 요구죠. 일본의 요구에서 갑니다. 일본에 어떤 애들이 요구할까요? 쇼군이라는 단어 아시죠? 쇼군. 한자로 막부라고 그러죠. 얘들이 쿠데타를 일으키고 난 다음에 정권을 잡았겠죠? 우리나라의 뭐 군부 정권 쿠데타 일으켰듯이. 정권을 잡았을 때 얘들 가장 걱정거리가 뭘까요? 백성들이 우리 정부를 인정할까? 잡아봐. 선생님이 어떤 군사 권력을 우리가 쿠데타 선생님 대한민국 쿠데타 성공해서 정권을 잡았어요. 여러분 인정하시겠어요? 우리가 투표라는 행위를 통해서 그 사람이 대표가 되면 우리가 인정하지. 그잖아. 그러니까 51대 49로 이기면 이게 대통령 되고 국회의원 되는 거잖아. 한 표만 이겨도 이기는 건 이기는 거니까.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서. 근데 이들이, 군인들이 정권을 갖다가 장악했을 때 정통성 시비가 걸리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일본의 요구사항이 뭐야? 얘네들이 쿠데타 정권을 잡았을 때 가장 큰 걱정거리가 국민들이 인정하지 않는 거거든. 얘네들은 꼭 같습니다. 내가 인정하지 않으면 뭐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거거든. 이때 우리나라 애들이 축하 사절단으로 오는 거야. 알아. 옆에 나라, 조선이라는 나라도 우리나라를 이 정권을 축하해주지 오지 않느냐. 뭐 이런 식이에요. 그걸 이용해 먹기 위해서 1년에, 아니, 꼭 매년 아니지만 그 쿠데타 일으킬 때마다 일으킨 게 보통 우리가 간 인원, 연 인원이 500에서 1000명이에요. 500에서 1000명 정도가 일본에 방문하게 된다고 해요. 적은 숫자가 아니잖아요. 근데 기간이 6개월에서 1년 정도 돼요. 일본 전국을 돌아요. 이렇게 일본 열도를 돈다고. 그 비용을 우리가 가져가는 게 아니라 그 비용을 일본 애들이 전부 다 부담을 하게 돼요. 여러분 생각해봐. 대한민국에 6개월 동안 먹고 자고 공짜로 하겠습니다. 저 부산에서부터 저 우리 강원도까지. 그 비용을 정보 다 되겠습니다. 이런 500명입니다. 그 비용 얼마 들어가겠습니까? 먹고 체류하는 기간이 장난 아니게 많이 들어가겠죠? 이런 비용이 증가되면 일본 애들이 이제 반발이 일어납니다. 이게 엄청난 거죠? 총 한 12번 정도 가게 되면 그 비용이 장난 아니에요. 그럼 얘네들이 어떻게, 무슨 운동이 벌어질까? 반환운동. 그래서 반환운동의 그 대가가 뭐예요? 국화운동에 나타나는 거예요. 국화운동에 나타나는 거죠. 야, 우리가 꼭 조선 것만 배워야 되겠어? 우리나라도 옛날에 학문이 있었잖아. 그거 다시 살리면 되지 않겠어? 그게 뭔데? 그게 커다란 게 일본색이라는 역사책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역사책도 반 이상은 다 우리나라 역사책, 역사 내용 다 기록하고 있어요. 그거 공부하자는 거야. 굳이 돈 들여서 조선의 무슨 문화를, 무슨 책을 가져올 필요 없다는 식의, 반환운동, 이런 국학운동이 그러기 시작하더라고요. 수신사 보시죠. 우리 알다시피 강화도 조약 이후죠. 강화도 조약 이후부터 우리가 어떻게 수신사가 일본에 파견되기 시작하잖아요. 뭐하러 갑니까? 일본의 선진 문물을 견학하고 우리가 수용하겠다는 이런 목적으로 한 게 수신사잖아요. 그죠? 1차 김기수, 2차 김홍직 같은 사람들이 가서 이때부터 가기 시작하죠. 뭐예요? 일본 애들은 서양과 문물을 먼저 빨리 탔잖아요. 그래서 서양의 문물들이 들어오게 되면서 선진하고 됐죠. 빨리 됐죠. 그래서
명나라가 망하게 되는 원인 중에 하나가 뭐였겠어요? 외국 서양의 문화를 빨리 수용하지 못한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 같아요.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 우리가 문을 걸어 잠그는 순간 폐쇄돼요. 발전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상이 됐든 문화가 됐든 문물이 됐든 간에 수독되는 순간 그 나라는 퇴보하기 시작해요. 여러분이 저한테 되게 개방적인 마인드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꼭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멀리하거나 뭐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사람이 됐든 뭐 예하가 됐든 모든 걸 좀 더 포용적이고 좀 개방적인 마인드를 좀 갖는 게 나라의 발전에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보고 듣는 게 달라지잖아요. 오픈 마인드가 되잖아요. 아, 전애들은 이러네. 우리는 이런, 내가 좀 좁았나 봐. 새 가슴이었나 봐. 살짝 피해야 되겠네. 우린 많이 돼 있지 않나요? 뭐 외국 유학도 많이 가고, 뭐, 우리가 외국 여행도 코로나 못 쓰면 엄청나게 그럴 것 같은데요. 그죠? 지금 많이 줄어들어서 그렇지.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 여권도 프리패스로 그냥 간대잖아요. 그냥 되게 인정하는 나라가 됐잖아요. 네. 그렇게 되길 바라죠. 자, 보죠? 했던 내용 여기 다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통신사. 에도막부터 국가 이에야스죠. 막부의 쇼군이 바뀔 때마다 그 권위를 국제적으로 인정받기 조선의 사절 파괴를 요청했다. 사절 파괴를 요청했다. 내용, 선조 때부터 순조 때까지 12회에 걸쳐, 이거 기출 적어놔, 앞에다가. 기출이야. 그 내용 자체가 앞에 기출이야. 총 12회 동그랗죠. 12회. 함정 파서에 매년 파견 옆에 적어, 옆에가 오른쪽에 매년 파견 X 적어야 돼. 오른쪽 옆에가 적어버려. 옆에 우측 옆에가 매년 파견 X 적어. 네, 매년 파견 X야. 총 12번 정도 받습니다. 통신사령이 적을 때는 300명, 많을 때는 400에서 500명이나 되었습니다. 통신사에 파견한 18세기 후반 일본에서 국학운동이 배격되고 일본 고전연구가 일어나는 계기가 됐습니다. 즉 국학운동이 줄었습니다. 네, 국학운동이었습니다. 국학운동 주로 하는 게 뭐라고요? 지네 역사 쪽 공부하자고 얘기하고 있다. 우리도 책 있지 않냐? 이거 공부하자고 이랬다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그렇잖아. 옛날 자기 역사적 공부하는 게 자기네 역사의 내용을 아는 건 좋지만 선진 문물을 받아들이는 데는 별로 도움 안 되지. 이게 뭐. 예우가 합니다. 국빈의 예우, 조선의 선진 학문과 기술을 배우자 했다. 관련 문헌. 이래는 기록이 있다 정도. 자, 보시죠. 통시도 행렬도 봐보시죠. 그 가마를 들고 주변에 호위무사들이 지나가죠. 뒤에 이제 나올 건데 봐봐. 통신 사료 봐. 이거 기출 사료야. 제일 위에 거 봐. 읽어볼게. 일본 사람이 우리나라의 시나 문을, 시나 글을 구하려 하는 자들이 기천현을 막론하고 기한 사람, 그 다음에 기하지 않은 천한 사람들을 막론하고, 그러니까 아까 앞에 가마를 탄 사람과 가마를 들고 이동한 사람들 있지. 그럼 이 사람들 신분이 낮은 사람일 거 아니야. 지나가는 사람이 무조건 그 사람을 잡아가지고 글자 하나를 써주기 원한다는 거야. 부다고 종이를 가지고 온다는 거야. 우리 뭐 축구, 야구 스타들에게 사인 하나 해주세요. 가면 어떻게 이렇게 스케치북 하나 가져가고 펜 가져가 사인 좀 해주면 이렇게 하는 게 되게 많거든요. 그런 식으로 얘들이 요구했다는 거지. 왜? 좋은 사람은 무조건 다 글을 잘 쓰는 걸 생각했다는 선진국이니까. 이런 상황을 묘사하고 있어요. 기천희운을 막론하고 우러러 보기를 신선처럼 하고 보배로 여기를 주옥처럼 하지 않음이 없어. 비록 가마를 메고 말을 모는 천한 사람이라도 좋은 사람이 해서나 쳐서 글자를 이렇게 쓰는 방식을 해서 쳐서 이런 거 있죠. 해서 쳐서를 두 글자만 얻으면 모두 손으로 이 말을 바치고 감사의 성의를 표시하게 되었다. 그만큼 일본의 사람들이 그 어떤 그 선진화된 문화에 대한 어떤 목마름, 갈증, 이게 글로 잘 표현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세계 기록 문화에서는 여기 일부러 집어넣었어요. 뒤에 가면 다 나와 있습니다만 학원에 보면은 중간에 13번 봐. 13번. 조선 통신사 기록을 일본과 공동으로 세계 기록 문화에서 등재됐다고요. 자, 보세요. 우리가 등재한 게 아니라 일본과 공동으로 세계 기록 문화에 등재됐다. 참고로 제일 밑에 별표 하나 틀릴 수 있는 건 하나 적어놨어요. 북한은 무일부 통지를 자기네들 것이라고 하면서 등재시켰다. 우리가 등재시키지 않았다는 거야. 이게 정조 때 만든 책이잖아. 이등보 같은 인물들이 만든 책이 무일부 통지라는 거야. 우리나라 조선시대 고유의 무예를 갖다가 되살릴 수 있는 마상무예라든가 칼 쓰는 거라든가 할 쓰는 걸 전부 다 이게 그림과 글을 통해 전부 다 기록해놨다는 거야. 이 책이 없었다면 우리가 재현하기 어려웠다는 거죠. 그만큼 중요한 자료인데, 예, 무예도 통지도 세계 기록유산에. 함정 파괴 딱 좋은 게 그거죠. 유네스코 문화재에 관련된 부분이
그러니까 우리가 등재했는지 북한이 등재했는지 정확히 구분한 게 무효통지, 조선 통일선언 기록 우리가 등재한 건지 우리가 일본이 공동으로 등재한 건지 이런 게 하나하나가 전부 다 함정팔 수 있는 요소들이라는 거죠. 이런 건 하나 줄이라는 얘기입니다. 함정파는 걸 내가 함정에 빠지지 않는 부분처럼 줄여줬으면 좋겠다. 이행하는 거 봅시다. 세계 기록무산에 우리가 잘 모르는 것들을 하나씩 봐야 됩니다. 8번 봐야 돼. 5.18 관련 기록물 들어가 있어요. 10번 봐야 돼. 새마을운동 기록도 들어가 있어요. 12번 봐요. KBS 특별방송 이산가족을 찾습니다. 이거 잡아야 됩니다. 조선왕실 어책은 이미 기출이야. 이미 나왔어요. 네. 이미 기출됐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잠시 쉬어가겠습니다. 쉬겠습니다.